그 원래 호스트가 안 계셔가지고 좀 난감하네요. 뭐 저희가 뭐 항상 두서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냥 영화 오늘을 본 영화가 이스라엘 영화입니다. 이스라엘 영화고요. 제목이 일주일 그리고 하루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간단하게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기대를 안 하고 봤어요. 왜냐면 제목부터가 이게 문학적인 제목이라 이건 뭐 아기자기 아니면 이런 재미는 없을 거고 우리가 늘 보던 그런 류의 천천히 진행되는 그 드라마적인 요소일 거가 있을 거라 이제 마음을 좀 다잡고 와서 봤는데 확실히 여전히 원래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더라고요. 기대했던 것처럼. 근데 보는 내내 스토리가 그렇게 뭐 복잡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잡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생각 중에 뭐가 있냐면 죽음에 대해서 같이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죽는 사람 죽겠지. 무덤 그 장면 나올 때도 사람은 저게 묻히는구나. 그래 나도 언젠가는 죽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영화 내용을 집중하기보다 내가 지금 행복한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죽음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끝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보는 내내 흐뭇하게 봤어요. 그 영화의 전개 과정보다도 제가 제 감정을 계속 읽으면서 제 감정에 집중하면서 그냥 제가 영화를 찍었죠. 마음속에 제 사진의 영화를 기차를 찍고 계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졸다가 보다가 내용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먼저 묻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약하고 이런 장면인데 너무 일상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얘기했던 내용들하고 비슷하게 진짜 오늘 기대 안 하고 볼까 말까 하다가 보고 이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보게 되는데 하여튼 오늘의 그 영화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뭐라고 말하기가 좀 난해하다고 보여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딱 얘기하면서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저 원래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안 좋아하고. 근데 조금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에 그 음악도,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나오고 해서 예, 제 생각이 좀 이따 시작하겠습니다. 소감을 뭔데요? 소감이요? 안 좋아하는 저도 사실은 저는 독립영화인지를 자체를 모르고 사실 제목만 보고 조금 그냥 좀 기대를 해서 저는 사실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 지금도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아빠의 행동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철부지 아빠 같은 느낌? 뭐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재밌게 풀어가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나중에 어쨌든 죽음에 대한 어떤 그걸로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사실 지금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세한 얘기는 이제 같이 좀 이따 얘기하면서 나누겠습니다. 따로 미루시는데요. 네, 저는 코미디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 되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 각각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영화가 죽음을 이제 모티브로 이렇게 소재로 하나를 잡았지만 결코 무겁진 않은데 그 안에 무거움이 되게 많은 영화였는데 저는 오프닝부터 되게 이 영화 웃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왜 저런 장면들을 넣고 왜 저렇게 표현했지? 뭘 나타내려는 거지라는 걸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봤는데 네. 근데 또 보라면은 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긴 하지만 네, 재밌었어요 저는. 네, 아주 재밌고 오랜만에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영화 본 것 같은 느낌. 네, 재밌었습니다. 뭐 안 보이시지만 뭐 한마디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멘트는 날려주죠. 멘트가. 네. 소감은. 네.
그럼 마지막에 하시는 걸로. 예. 예,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어떠신지. 나는 이 영화에 갑자기 그 이웃집 아줌마가 좀 싸움을 때리는데 예. 나 거기서 갑자기 왜 잠겼죠. 때리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장면이 좀 그랬고 그러면 이제 그 장면에서 보면 같이 이제 무덤 가고 가려고 그러는데 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안 가고 다른 데로 빠져가지고 그중에 택시 타고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 그 장면도 좀 코미디인데요. 블랙 코미디 같은 블랙 느낌의 코미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서도 일상적인 것 같은데도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 몇 장면 있는데 마지막에 원래 아들이었죠. 아들 옆에 자기가 묻히려고 이제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이제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고 근데 나중에 그걸 약간 받아들이는 모습이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거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네. 그 옆에 무칠의 그 추도식 보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애한테 갖고 있는 애틋함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애 옆에서 같이 있으면 위로도 될 수 있겠다. 그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죽음을 여러 형태로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저도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데 처음에 그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저 장면도 아마 그런 걸 좀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저희 장례 문화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막 슬퍼하고 막 애도하는 그런 게 많은데 여기는 되게 경건하지만 되게 가볍진 않겠지만 되게 그냥 이렇게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 유대인들이 원래 이제 뭐 크리스찬 그런 쪽이기 때문에 장례 문화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담대하게 이렇게 의식을 치르고 또 아빠도 아이 그러고 나서도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을 봐서는 아이를 해서 큰 문제를 겪은 아빠가 나 그래서 사실 그게 사실 좀 고민됐거든요. 보면서 저 아빠는 아이를 지금 묘지에 놓고 하는데 왜 저렇게 행동이 왜 저러지? 너무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는. 아빠 정상에 멘탈이 붕괴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그게 충격이 커서 그래서 저런 행동이 나오는 건지 마음속으로 사실 그런 거 되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런 와이프한테도 대하는 그런 행동이라든가 말투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되게 저 사람은 진짜 왜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아빠의 이미지나 남편의 이미지랑 너무 달라가지고 좀 보면서 계속 뭐지 뭐 이렇게 하면서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전 첫 장면이 2층에서 그 아빠가 아이들 괴롭히는 장면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뭘로? 괴롭혀서 눈 맞춰가지고 탁구 치면서 맞추면서 또 맞을 사람 어디 있었다 이렇게 했던 그 장면 딱 보면서 이 영화 심상치 않겠구나. 아버지의 멘탈 정신이 멀쩡하진 않은 것 같다.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바는 그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인데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행동을 어른이 일부러 한 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는 뭔가 독특한 아빠의 행동들이 나오겠구나. 근데 역시나 아들한테 가지 않고 병원에 가서 대마초를 발견해 그 대마초를 어떻게든지 펴보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아빠의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것에 대한 그런 힘듦이 좀 그런 것들로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도를 도와주는 이상한 청년도 나타나고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아들 친구죠? 아들 친구. 옆집에 있는 아들 친구. 앞집 아들들 친구라기보다는 나이 차가 많이 나네. 뭔가 친구라고는 소리했지만 이웃집. 그 죽은 애는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인지했거든요. 왜냐면 그 아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그 아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난다라는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왜냐면 자기 그 아이가 아까 저희 고등학교 있을 때 기간 초딩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친구 안 갭이 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영화 좀 인상적인 거는 걔 아이의 모습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네네, 어떤 애가 죽었는 건지, 걔 추억이 뭔지, 걔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안 보여주면서
걔가 죽은 이후에 일주일을 그냥 네. 쭉 스트레이트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따라가려면 추억을 같이 연상시키거나 그 뭔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면서 뭔가 그 감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방식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스트레이트를 쭉 그냥 질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풀려면은 그 감독 자체가 의식적으로 그 전과 후를 시간 갭을 딱 구분해 갖고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되게 큰 그 도전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려면 사람의 감정 끌어내기가 되게 어렵거든. 왜냐면 사람이 죽었어. 아들이 죽었는데 저 사람 아빠는 되게 괴팍한 행동으로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고 엄마는 되게 냉정하면서 뭔가 그냥 진짜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 같지만 그냥 일상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거든요. 느낌이 되게 그러니까 그게 그들만의 애도 방식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아빠의 그 행동이 좀 괴팍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저럴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막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 사람이 이 죽음 전의 모습을 보여주질 않으니까 상상을 못 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괴팍해졌구나. 아들의 이런 상처가 이렇게 컸구나. 이 사람 이 행동을 변화시켰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조금 더 따라가야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영화에서 이해하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하면 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그게 없이 계속 보니까 단절돼 있잖아요. 이 사람의 비포를 모르고 애프터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저게 상처가 그렇게 커서 저렇게 행동하는 건지 이게 그냥 저 사람의 성격인 건지 그 구분이 안 되니까 그 영화 초반은 조금 따라가기가 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고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반대로 둘 엄마와 아빠가 주는 그런 그 자식 잃은 상처에 대해서 그게 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계속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전이 없으니까 저희가 예전에 그 죽음에 관한 아들 죽어가지고 뭐 이렇게 부부가 막 힘들어하는 그런 영화도 봤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요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맨체스터 바이 더 씨. 맨체스터 바이 더 씨. 불나가서 죽는 거. 그거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건 좀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 아빠가 되게 상처받고 힘들었다라고 극명히 드러나는 장면이 옆집 청년이 와서 침대에 잤잖아요. 근데 아빠도 좀 누워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부인도 와서 결국은 거기 좀 누워서 쉬는 장면을 딱 보면서 이들이 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하고 그런 것들이 좀 거기서 좀 잘 표현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옆집 남자애는 입에 손가락을 물고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어떤 의미지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는 했어요. 저는.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출한 것 같은데 저도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 계속 그게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계속 보여주는데 그 애가 갖고 있는 그런 유아적인 행동이 이 사람들이 자식을 잃은 모습을 대리인이 된 거죠. 그 아들의 대리인이 그 옆에 누워 있는 것처럼 그리고 부모가 그 옆에 누워서 그 애를 보낸 그 뭐 씁쓸함이나 이런 것들 같이 침대에서 같이 공유하는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는 또 하나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항아리인가? 어. 항아리를 갖다가 고양이 있던 항아리. 고양이 있던 항아리인가? 그걸 버리고 한 사람은 안 버리려고 하고 뭐 그런 장면이었죠. 결국 못 버렸죠. 애정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게 아마 애와 관련이 돼 관련 있는 물건을 갖다가 누군가는 이제 버리려고 하고 안 버리려고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생명에 대한 저는 그게 아니라 고양이가 거기 살았잖아요. 그 항아리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 고양이를 좀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부인은 고양이를 친구해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남편은 그 청년한테는 만지지 말아라 사람 타면은 고양이 죽는다고 하고 결국은 자기는 고양이랑 막 놀았잖아요.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아내도 그 고양이를 결국은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이다 생각하니까 맞아요. 부인은 그거를 떠나보면 그러니까 잃은 자식 잃은 사람을 떠나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고 그 아버지는 그 마음에 그걸 안고 있는 거야. 내가 날 떠났을 때 상실이 더 크니까 그걸 보듬으려고 하는 거고. 나중에 좀 그렇게 된 것 그게 같아요. 각자 죽음을 갖다가 이렇게 대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게 고양이 그 집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근데 있어요. 저는 근데 반대로 된 게 아빠는 그 묘지에 가가지고 이제 아들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여서 잘 떠나 보냈고 엄마는 고양이를 버리러 갔다가 다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차 타고 올 때 고양이가 앞에 있는 것좀 다시 고양이 데리고 온 것처럼 약간 처음에 태도가 둘 다 좀 바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장면에서. 그리고 고양이랑 노는 장면도 저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셔츠 안에서 이렇게 그냥 놀다 나오게 하는 것들. 고양이가 있었던 이유가 있네요. 부모를 잃은 자녀보다는 자녀를 잃은 부모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대립적인 면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감정을 이해 못하는 것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건 아마 이해 못할 수 있지만 아무튼 대비하면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너무 잔잔하게 이렇게 잔잔하게 건드리니까 사실 보는 중에는 잘 그렇게 막 깊이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래 그랬겠다 뭐 이런 느낌이 지금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아, 저 인상적인 장면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애가 입으로 뻔히 그 담요 덮고 있었잖아요. 그 딸의 장면인데 없다고 천연덕스럽게 했지만 결국 청년과 그 아이야 아빠가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놀이 하잖아요. 엄마 암 꺼내주는 그런 약간 모놀이 역할해갖고 결국 암을 꺼내가 수술해가지고 꺼내서 바다에 이게 흘려보내는 그 장면도 저는 되게 좀 의미가 있었다. 아빠도 안 참여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땀 닦는 거 흉내내고 네 그것도 저는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근데 같아요. 초반에는 담요가 없지 않았어요? 네, 첫 번째 갔을 때 안 보이는데 두 번째 갔을 때 보여줬어요. 창문 바깥에서 창문 이렇게 바깥에서. 입고 있는 거니까 애가 네.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지. 있는데 천연스럽게 자기 모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애랑 그 아들이 이제 같이 병원에 있었던 네. 거죠. 그때 네. 좀 친했던 거고 둘이 네. 그런 걸. 저는 그 청년이 말한 대사 중에 그 꼬맹이랑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기타도 없는데 왜 기타 치는 거냐. 근데 그 애가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하고 말했던 장면? 그런 장면도 좀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그 대사를 하려고 맞아. 그 기자가 진짜 기억이 네. 나요. 어떻게 보면 영화 흐름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임팩트 있고 이런 그런 류의 그 영화하고는 틀린 것도 상반되지. 네, 그래서 영화 보는 듯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이렇게 뭐랄까 단편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막 짜집게 느낌 살짝.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는 이해가 돼. 이렇게 아까처럼 그 대목 그거는 그래. 그 장면 그 장면.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계속 그게 연결이 이렇게 뭔가 안 어울리는 듯한. 근데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건 또 그거대로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 장면을 왜 넣지 하는 장면이 사실 있어요. 엄마도 대마초를 피우게 공원에 앉아서 담배를 불렸는데 결국 못 피고 그 유모차 끈 엄마가 다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그 장면을 왜 넣었지? 의미가 뭐지? 혹시 그 생각 뭐였을까요? 엄마도 이제 대마초가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마가 주는 게 나를 좀 그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못 폈잖아요. 훔쳐갔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니까. 본인은 의도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연출된 건데 네. 그걸 통해서 엄마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도 대마를 피지만 그 아내한테 이렇게 보여주려고 네. 안 하고 막 숨겨갖고서 막 하잖아요. 그걸 노골적으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면 그게 금기시 되고 있는 사회인 거고 거기서 그 금기를 행한다는 행위 자체가 주는 게 이제 일상적이지 않은 부분이니까 엄마의 마음도 저렇게 고통이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대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저는 장면을 보여주는 사실 거예요. 그 장면에서도 약간 상반되는 게 그 애기 엄마가 그 저기 막 아쉬워하잖아요. 그래서 막 세 모금 막 네 모금 막 빨고 막 근데 애기가 있는데 그 저는 뭐야? 도대체 어쩌라?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게 하려고 저렇게 연출을 했을까? 진짜 되게 좀 당황스러운 그러니까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대마라는 게 합법적이진 않지만 사람들한테 니즈가 꽤 있을 수 있는 그렇지만 의료용이라고 병원에 딱 돼 있다는 거는 네.
불법인 어느 정도 불법이라는 불법인 거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불법이니까 의료용인 거지. 아, 의료용만은 허용하죠, 미국처럼. 그치. 근데 그분은 의료용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 유모차 탄 엄마가 애들이 왔을 때 애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냐 했더니 슬슬 가지고 가서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이 엄마는 아쉬워하고 그 모습이 좀 저게 좀 웃겨서. 아니 웃기기도 하고 여튼 그 두 엄마의 입장이 이 엄마는 어쨌든 그 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힐링 그거로 위로가 되고 된다고 생각해서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새 생명을 가진 아이의 엄마잖아요. 그 아줌마도 위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런가? 네, 애 키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의수유를 할 것 같은데 대마차를 아까 순간 막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영화잖아요. 저희도 이스라엘 영화를 한 편 정도 봤었을 수도 있어. 예전에 한 편 정도 본 것 같아. 한번 본 거 같기도 하고. 사무엘 뭐 나오고 그게 이스라엘 사무엘 영화예요? 아든가 뭐 이게 그거 아니야? 이스라엘 영화 아니야? 그게 이스라엘 영화인가? 모르겠네요. 하도 많이 봐서. 근데 왜냐면 이 영화를 보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 문화적인 그런 거를 전달해 준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언어만 영어면 그러니까 그냥 뭐 미국에서 찍은 저기서 찍은 배경이 어딘지를 알 수 없는 배경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영화더라고요. 국적 영화가 분명 이스라엘 영화인데 이게 뭐 이렇게 그 국내에서 소비하는 영화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자체에서 만든 영화고 이게 무슨 어디인가 출판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통 이게 선별되는 것들이 아까 부산 국제영화제 네. 네. 그러니까 2016년도에 개봉은 올해인가 한 것 같고요. 아 그래? 네, 개봉은 올해인가 한 것 같고 네, 올 초에 4월 했어요. 5일이네, 4월 5일. 우리나라에만 외국에서 나온 영화는 아니고 출품된 건 아니고. 영화제 몇 군데 출품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제목 일주일 그리고 하루잖아요. 그래서 일주일가 그 마지막 엔딩 부분이 되게 인상적인 게 아빠의 모습이 일주일 딱 시바 기간이 딱 끝나고 나서의 모습은 네. 우리가 저 사람이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진짜 힘들었구나를 보여줬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좀 느낌이 온 거야. 저 사람이 괴팍한 사람이지가 않다라는 거를 마지막 시바 끝나고 그 다음날 그 하루 일주일 그리고 하루 그 날 바뀌잖아요. 그 태도가 바뀌잖아. 뭔가 좀 내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는 모습을 영화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적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렇게 급변하게 변하는 게 저는 약간 좀 어색하긴 했어. 왜냐면 그게 좀 자연스럽진 않더라고. 그게 갑자기 그 사람이 마음이 치유가 되거나 어느 정도 마음이 이제 진정이 되거나 안정이 됐다는 거를 그런 시간적인 갭으로 그냥 시바라는 기간, 7일이라는 동안에 우리도 보통 뭐 3호제 지내고 그러면은 보통 그게 이제 마음을 추스리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3일 정도 지나면 슬픔이, 경험 있으신 분들은 저는 아직 그 가까이 계신 분들이 그런 적이 없어하고 그건 없는데 3일 정도, 그 다음에 여기처럼 7일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마음이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안 돼서 그 이상한 짓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회복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바기가 거의 끝나자마자 그렇죠. 8일 만에 된 거죠. 8일 만에. 그죠. 일주일 더하기 하루니까. 네. 그래서 그게 혹시 뭐 그런 걸 경험해보신 분들이 그런 게 어떤 감정이 변화가 생기는지 보통 그렇게 치유가 안 되죠. 저 가까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옛날 그 얘기를 하세요. 몇 년 동안 몇 년 사이에 가까운 분이 한 3-4번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약간 그게 좀 있거든요. 그렇게 빨리 치유되지. 이거는 7일의 시간에 치유했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마지막 날 어쨌든 그 묘지에 가서 자기 그 묘자리를 이해를 하려는 못하고 나서 거기 대신 묻히는 그 사람의 그 뭐랄까 무슨 추건사를 해야 돼? 보내는 뭐 그런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그 추도사에서 본인이 스스로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그 7일 동안에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뭐랄까 내 마음이 아닌 거지. 그 아빠 마음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기 생각과 의도하지 않게 막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막 불편하고 어렵고 막 그 슬픔 막 이런 게 있는데 막 그걸 드러내는 거 여기는 울거나 이런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그런 내재적인 그런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툭툭 이렇게 아빠의 약간 좀 성격도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사실 여기 중간에 그 옆집 앞집 아들을 그 와서 막 기타 치면서 막 동행무진 막 춤추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 같으면 저희 만약에 아이가 죽었을 때 앞집 아이가 와서 그렇게 한다면 되게 화가 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아빠는 그거를 또 이렇게 받아주고 그냥 화를 낸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덤덤히 받아주면서 이렇게 같이 즐긴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게 부모 나라면 저게 가능할 수 있는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저희는 보면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이제 차리잖아요. 차리면 3일 동안 이렇게 맞잖아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시끌벅적이라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옆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너무 슬픔에 잠겨있지 말라고 일부러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와서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 아들이 와서. 아들 친구 와가지고 막 하는 게. 저는 조금 다르게 아빠가 그 청년이랑 손바닥 때리기 놀이 하잖아요. 그것도 왠지 생뚱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딸이랑 그러고 놀았나? 그리고 그 남자 기타 치고 다니는 건 저도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아빠의 마음속이 그렇게 지금 막 엉망진창인가? 번잡스러운 막 네, 막 그런 거가 좀 보여주나? 이런 걔가 춤추러 갈 때 내가 뭐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막 그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동인이 있었는지가 좀 장면을 놓쳤거든요. 아니 없었어요. 저는 오라 그랬는데 안 올라가고 막 춤췄잖아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게 그 춤에 의미하는 거는 특별히 영화에서는 안 나왔어요. 네, 저도 못 느꼈어요. 여기가 이렇게 스토리가 이 연결되는 게 매끄럽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오늘 그런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를 우리가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뭐 나라적인 문화적인 해석인 거 아니고 가족이나 이 영화에 나왔던 그 대역이 아니지 뭐죠. 그 사람들 출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걸 담아서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문화적으로 뭐 그러지 않은 것 같거든요. 시나리오대로 살고 분위기가 아니 저는 그리고 그 자기 엄마 앞집 아저씨가 자기 엄마 뺨기를 때렸다 했잖아요. 근데도 그 개의치 않고 그냥 계속 아저씨랑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뭔가 있는 거야 또. 마지막까지도 찾고 진짜 칠 거냐고 하고 헤어지잖아요. 비디오 아들이랑 그 사진 이렇게 비디오 보라면서 비디오 안겨주고 탁구 진짜 철대하라고. 비디오도 안 보여줬죠. 네, 비디오는 안 보여줬어요. 들고만 다니는 하나의 네네.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이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들이 없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는 건 주제를 쏙 빼놓고 남은 것들의 남은 사람들, 그다음에 남은 그런 추억들, 그 남은 사람들의 그 감정들만 오롯이 담은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건조한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막 흔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그걸 답답하게 보면서 아까처럼 저처럼 잡생각을 하든 뭐라든 그 영화를 보면서 왜 그걸 보면서 내가 흐뭇하면서 내 삶을 자꾸 돌아보거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생각을 곱씹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주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의 극적인 내용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자꾸 따라가게끔 연출이 있었으면 저는 분명히 그게 흐름이나 저걸 왜 저 장면이 나왔어 이걸 따라했을 텐데 그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들의 죽음과 나는 괴리돼서 내가 객관적인 상태에서 관조하면서 보게 되면서 내 생각을 하게 되는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됐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영화가 주는 거는 뭐죠? 막 젊은 청년이 막 그 아저씨를 위로하는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청년 같은 영화가 된 거예요. 그 솔직히 무의미한 행동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 청년이 막 에어기타 치고 막 이상한 행동들 하고 막 아저씨랑 편하게 놀고 막 그런 장면들이 그 아저씨를 적극적으로 위로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저씨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보여줬던 건데 이 영화도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랑 뭔가 밀접하게 저한테 뭔가 메시지를 준다기보다 저를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딱 두게 만들어 놓고
관객, 제가 관객이라면 저한테 너 한번 생각해봐. 죽음이라는 건 이런 거고 이런 감정들이 복잡하게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걸 되게 건조하게 보여주면서 그 관객들한테는 네가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게 되게 사건이 긴박하게 연결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되게 루즈해. 어떻게 보면 되게 루즈해.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 네. 이거 한 2시간 되나요? 1시간 반? 90분 정도. 아, 그 정도야? 그 시간 동안을 충분하게 준 것 같더라고. 내가 막, 이 영화에 막, 뭐 기승전결 따지거나, 뭔가 이렇게 뭘 하는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게, 보면서 계속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묘지도 보면서, 난 어디에 묻힐까. 그래서 수목장성에서 저런 묘지도 참 많고, 네. 돌로 막 이렇게 써놨잖아. 저걸 도시만에 저렇게 주택가에 저렇게 있으면 좀, 안 흉물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묘지도 보면은 되게 앤틱하잖아. 이 묘비 같은 것들 보면은 되게 묘비 자체도 되게 분위기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다른 스타일이니까 그거 보면서 저것도 멋은 있는데 너무 묘지만 공동묘지 같은 게 너무 있으니까 좀 거시기 하다 그런 것도 많이 들고 저한테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끔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시간을 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었던 그런 영화 같은 느낌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엔딩하는 느낌이 되고 엔딩하는 분위기가 우리 엔딩에 가셔야겠네요. 거의 9시 가까워졌어요. 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엔딩하는 분위기로 네. 마무리하는 한번 더 얘기 있으시면 더 얘기하셔도 되고 특별히 그런 건 없고 저도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에 대한 사진 한 장이라도 뭐라도 봤으면 이게 그치.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되게 팍 빠졌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이 되게 좀 저는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버지나 엄마의 행동들이 분명히 슬픔의 요소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는 공감이 됐는데 말한 건데 저한테까지는 전이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약간 그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감정이 실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지? 저건 어떤 의미지라고 저도 스스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똑같은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옆집은 뭘까? 옆집 부부는 뭐였지? 근데 그 병원에 있는 꼬맹이조차도 의미는 저는 약간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옆집 부모는 무슨 역할이었지? 라고 좀 궁금은 하네요. 근데 슬프지만 되게 유쾌했던 그런 좀 재밌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좀. 저는 뭐 어쨌든 그 옆집은 친구 같은 아들 그 아들의 존재감을 표현하기 위한 뭔가 주변 배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전 사실 지금도 아직은 이게 저한테 막 이렇게 죽음으로 와닿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깊이 지금 사실은 계속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런 약간 좀 아쉬운 영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 취향의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한 번 더 볼 의향은 있어요. 네. 다시 한 번 보면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추천하면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영화가 이렇게 우리 환경 같은 경우는 문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는데 그냥 이웃집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거나 관심을 그렇게 갖지 않지만은 발생하는 모습들을 보는 듯한 느낌. 영화가 그런 영화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그거는 내가 여유로울 때 내가 바쁘니까 그냥 흘러가는 느낌 그런 영화. 그런 영화는 자꾸 추천 못하겠고 좋으셔서 추천하면 안 돼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영화였어요. 저는 갑자기 이제 얘기 듣다 생각난 건데 초반에 아무 장면 없이 똑딱똑딱 소리 나잖아요. 네.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계 추소리 같이 느껴지는 거야. 이 영화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으로까지 연결되면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애하고 이게 시간이잖아요. 제목도 일주일 하루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고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그게 치유적인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우리는 또 무덤으로 또 돌아가고 태어나서 죽는 과정이 시간이라는 그런 연속선상에서 놓여 있는 거고 그거를 총 도입 부분에 이 탁구 소리를 그걸 대비해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탁구 장면이 되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계속 탁구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탁구가 그런 시간에 그런 의미까지 넣어서 했으면 진짜 만약 그거를 감독이 의도한 거라면 되게 나름 괜찮게 나름 센스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게 좀 생뚱맞았었는데 그 소리가 저한테는 되게 처음에 탁구 소리 처음에 몰랐어. 똑딱똑딱 소리가. 근데 듣다 보니까 또 그 탁구 소리 들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인생이 계속 흘러가는 초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전달된다는 생각이 듣다 보니까 듣고 이거 시간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회복하고 하는데 필요한 사실 그건 시간이고 시간 약이다라는 뜻이 이게 그런 의미로 좀 처음에 도입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혼자의 추측이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는 뭐 추천하고 뭐 그런 영화라기보다 그냥 저는 이 내용 영화를 보면서 뭐 감동하거나 이런 것보다 이걸 보면서 제가 혼자 힐링 영화와 괴리돼서 떨어져서 내가 객관적으로 내 삶을 생각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시간에 되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걸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영화 통해서. 전 추가로 하자면 저는 저희 옆집에 그 청년 같은 사람 한 명 살았으면 좋겠어요. 유쾌한 사람. 네, 나한테만 힐링. 가끔은 좀 가끔은 네, 좋을 것 아니 같아요. 그리고 나서 왜냐면 그 청년이 주는 의미가 뭐지? 하는 것에 대한 그건 아직 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맞아. 그 감정에 동요되지 않은 네네. 그 감정과 전혀 다른 느낌을 갖고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그 우리가 그 주파수가 진동수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뭐 파괴되잖아요. 네. 그 진동을 같이 공감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이 네네. 더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진동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리듬을 줘서 맞아요. 진동이 이게 깨지지 않게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안 하셔도 돼요.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네, 소감 한마디씩 그래도. 아니, 안 하시겠다 해도 그냥 안 괜찮아요. 하시면 그냥 넘어갈까요? 네. 저는 일단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하나 다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불법한 사람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불법한 사람과 그 이상한 그런 과거 이어진 청년 이 두 명에서 되게 그냥 풀어가는 그런 브로맨스를 봤어요. 생각을 들었고 그리고 저도 사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되게 슬플 것 같고 막 엄청 애도하고 그럴 것 같은데 막상 그 영화 내에서는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걸 되게 조금 유쾌한 방식으로 풀어낸 것 같아서 나도 만약에 내 주변에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은 너무 슬픔에 빠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걸 좀 방금 어종의 일분에 육박하는 친구를 소개했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네. 그러네요. 네. 옆에 분은 안 하시는 같이 하시죠 뭐 그냥. 오셨는데. 저는 사실 영화 뭐 이런 류의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이해가 다 되지 않는 부분도 많긴 한데 가장 공감됐던 부분은 그 엄마가 치과에서 진료를 받다가 그걸 빠졌다 우리 다. 네, 눈물을 흘리는데 맞아. 그 장면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인간적인 그런 이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애를 저는 느꼈고요. 그 외적인
뭐 장면이나 요소에서는 사실 조금 공감하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느낌이 있어서 그 생각해보니까 그게 가장 그 엄마의 눈물이 가장 좀 인상이 깊은 왜냐면 이게 치과가 예약이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치과 예약이 계속 늦어졌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영화 자체에서? 엄마가 늦게 갔죠. 그날을 안 간 게 아니라 좀 날짜가 좀 지나서 예약이 늦어진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냥 5분 정도 늦었어요. 아, 그런가? 계속 뭐가 늦춰지지 않았어요? 네, 아니 한 번 예약 확인 전화가 왔었고, 예. 저도 먼저 사실 엄마 그 치과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었는데 말씀 잘해주셨네요. 제정신일 수 없는 그 그러니까 상황에서 그거를 거기다 넣었던 것 같았어. 네, 네. 그게. 저는 그러니까 죽음 전에 예약이 돼 있었는데 죽고 나서 뭔가 계속 딜레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막 정신이 없고 막 이런 상황을 그걸 연출한 기억이 거. 잘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눈물을 훔치면서 아. 치료를 받았던 그 모습이 그러네요. 제일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어요.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놓친 장면은 대시 제 되게, 생각에는 되게 비중 있게 다룬 장면이었어요. 솔직히 네, 치과 진료가 되게 비중이 꽤 있었거든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좀 촬영 되게 많이 했죠. 엑스레이 사진 찍은 것 같은데 그게. 우리는 아주 다르게 찍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이런 타명식도 진짜는 이상하게 찍더라고요. 이가 안 좋은 거죠. 우리는 그냥 파노라마로 쭉 가야 되는데. 한방에 네, 오늘은 그 이스라엘 영화 일주일 그리고 하루라는 영화를 같이 보고 소감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화 콜럼버스라는 영화를 저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다음 주 토요일 날 6시 보시면 영화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